2010년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어워즈, 미국에서 가장 큰 두 영화 시상식에서 실화 기반의 미식축구 드라마 블라인드 사이드의 주인공 산드라 블록은 2개의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그의 최고의 여자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한 해를 보낸 그녀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하루 전 어두컴컴하고 소박한 시상식에서 또 하나의 상을 받게 됐는데요. 본인이 출연한 영화 DVD까지 가지고 나와 모두에게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수상 부문이 최악의 여우주연상? 매년 아카데미 어워즈 하루 전 열리는 이 시상식, 알고 계셨나요? 블라인드 사이드가 개봉한 2009년 산드라 블록이 찍은 또 한편의 영화 All About Steve는 그저 그런 못 만든 로맨스 코미디 영화 중 하나였는데요. 그 누구도 기억 못할 실패작 중 하나였던 이 영화를 굳이 들춰내며 산드라 블록에게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시상식은 바로 못 만든 영화계의 아카데미 어워즈인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 줄여서 라지 어워즈였습니다. 라지 어워즈는 카피라이터이자 홍보 담당자였던 존 윌슨이 만든 영화 시상식인데요. 존 윌슨은 매년 아카데미 어워즈를 친구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파티를 열어왔는데 53회 아카데미 어워즈가 열렸던 1981년에는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아카데미 어워즈가 끝난 후 그의 거실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의 최악의 영화와 배우들을 시상하는 간이 시상식을 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혀로내는 방귀 소리를 뜻하는 라즈베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0여 명이 참석했던 그날 밤의 작은 행사는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열렸던 2회 시상식엔 60명이 그리고 3회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4년째가 되자 CNN을 비롯한 유력 언론에서까지 취재를 나올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개최 시간을 아카데미 어워즈가 끝난 뒤 저녁이 아닌 전날로 바꾸면서 라지 어워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팬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 4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영화와 감독, 배우들이 있었는데요. 서두에 이야기한 산드라 블록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같은 해에 라지와 오스카를 수상한 배우였고 실버스타 스텔론은 나무주연상을 3번, 나무조연상을 1번 수상하며 총 4번으로 남자 부분에서 최다 수상을, 마돈나는 여우주연상을 무려 5번, 여우조연상도 2번이나 수상하며 총 7번으로 남녀통합 최다 수상을 한 배우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2012년 시상식이었는데요. 애덤 샌들러의 코미디 영화 잭앤질이 무려 10관왕을 차지하며 라지 어워즈 역사상 최초로 모든 부문을 휩쓴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주연인 애덤 샌들러는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모두 수상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Are you going bald? Huh? No. You're getting fatter and your hair doesn't realize it needs to cover more face. Okay. 라즈베리 어워즈는 아카데미 어워즈의 형식을 흉내내며 작품상, 나무 여우주연, 조연상, 감독상, 연출상 등 일반 부문과 인명과 공공재산에 대한 최악의 업심여긴 상, 영화라고 하기 미안한 영화상 등 그때그때 창의적인 명목을 붙여 시상하는 특별 부문까지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싶은 고민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상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느껴지시겠지만 라지 어워즈는 진지하게 최악의 영화를 뽑는 객관적인 시상식은 아닌데요. 이제는 꽤 유명해진 지금도 초반에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허접하고 촌스러운 느낌을 잃지 않은 채 개최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단도 골든글로브 어워즈의 심사위원부터 검증되지 않은 평범한 영화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40만 내면 투표가 가능한 회원으로 등록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후보들도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공포영화로 꼽히는 샤이닝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첫 라지 어워즈에서 최악의 감독상 후보에 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봉 초기엔 지금보단 평이 엇갈렸던 영화이긴 했지만 말이죠. Here's Johnny. 이렇게 권위와 전문성도 없고 순수하게 남을 놀릴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상이다 보니 라지 어워즈에서 수상한 영화인들은 철저하게 이 상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수상한 경우는 손에 꼽히다 보니 산드라 블록처럼 쿨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엔 항상 화제가 되곤 합니다. 2001년 몬스터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 배우 할리베리 또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녀는 오스카를 받은 지 불과 3년 뒤인 2004년 캐두먼으로 라지 어워즈에서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한때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에서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여 3년 전 자신의 오스카 수상 소감을 스스로 패러디하면서
유머러스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상 소감으로 많은 팬들에게 대인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Because when I was a kid, my mother told me that if you could not be a good loser, then there's no way you could be a good winner. 이런 수상자들의 성의에 감명받아서였을까요? 라즈베리 어워즈는 2015년 구원상을 신설합니다. 구원상은 기존 라지 어워즈 수상자 중 다시 좋은 영화인으로 거듭난 이에게 시상하는 상인데요. 아무리 장난삼아 하는 시상식이라곤 해도 그동안 너무 특정 배우와 감독들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영화들을 웃음거리로만 전락시킨다는 비판 여론을 꾸준히 들어왔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상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인공은 2003년 데어데블, 페이첵으로 최악의 나무주연상을 받았지만 아르고와 나를 찾아줘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멋진 재능을 보여준 벤 애플렉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원상을 받은 바로 다음에 배트맨 대 슈퍼맨으로 다시 최악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벤 애플렉의 구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모습을 보면 라즈베리 어워즈도 결국 그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최악의 영화들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파감자 소감이었습니다. Take it as a lesson learned, and I hope to God I never see these people ever again.